하루 세끼 식사 중에서 아침 식사는 가장 챙겨 먹기 힘든 식사입니다. 모두가 가진 각자의 생업을 찾아서 출근이라는 것을 해야 하다 보면 이 아침을 챙겨 먹는 시간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시게 되면 20대에서 가장 높은 아침 결식률을 보이는데요. 절반이 넘는 숫자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꾸로 생각하면 30, 40대는 6, 70%, 50대는 80%가 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10대와 20대를 합쳐도 절반이 넘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아마도 집에서 부모님이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챙겨주실 텐데 이 부모님들도 직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제가 어릴 적 저희 어머니께서 챙겨주시던 따뜻한 쌀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 이렇게 챙겨 먹고 나가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한두 가지 음식으로 5분에서 10분 내에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집을 나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를 간단한 무엇이라도 챙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실 거라 생각되고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혹은 자식들에게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은 것들을 챙기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노파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공복에 우리가 자주 혹은 무심코 먹어왔던 음식들이 어떻게 먹으면 좋지 않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음식들은 어떻게 먹으면 좋고 혹은 대안으로 어떤 음식들을 먹는 것들이 우리 몸 건강을 챙기는 데 더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의외로 아침에 많이 드시는 음식인데요. 먹기가 간단한 데다가 성장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좋은 영양소를 제공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아침에는 특히 시리얼을 타먹는다거나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우유가 위벽을 보호한다는 상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과 다르게 최근에는 우유 때문에 과다한 위산 분비를 일으키게 되고 위산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위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유의 단백질 때문인데요. 이 우유의 단백질은 카제인이라는 고분자 단백질이라서 적당한 위산 분비로는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더 자극하게 되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분비된 위산이 위벽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경우는 서양인에 비해서 우유에 함유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한데요. 락타아제가 부족할 경우에는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증상인 유당불내증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유를 마실 때마다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배가 아프다거나 설사를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인의 75%나 이런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이 선천적으로 락타아제라는 효소의 생성이 몸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서양인에 비해서 어릴 때부터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유당불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유를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아침에만큼은 두유나 귀리우유로 대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유나 귀리우유는 고분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고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공복의 위장에서 소화를 해내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락토프리 우유를 찾아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시리얼은 아침에 우유와 함께 타먹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 시리얼이 좋지 않은 이유는 우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시리얼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공된 설탕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꿀이나 당분으로 각종 곡물을 뭉쳐 만든 그래놀라의 경우에는 더욱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밤사이 장시간의 공복 상태에서 시리얼을 통한 급격한 당분의 공급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시리얼 섭취에 대한 대안이 있는데요. 바로 영어로는 오트밀이라고 하는 귀리입니다. 오트밀은 섬유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심혈관 계통에 좋고 소화 흡수에도 매우 좋으며 혈당 수치를 낮추고 피부에도 좋은 곡물입니다. 아침에 이런 오트밀을 요리해서 간단히 섭취하려면 오트밀 죽이 좋습니다. 여기서 오트밀 죽을 10분 내외로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50g에서 100g 정도의 오트밀을 준비하시고 여기서 오트밀은 납작하게 누른 것으로 준비하셔야 죽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물 약 700ml 정도의 오트밀을 넣고
강불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3분 정도 끓이시면서 오트밀이 불어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대파를 송송 썰어 넣고 계란 1개를 풀어서 3분 정도만 더 끓이신 후에 간장으로 간을 하시면 간단한 오트밀 죽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시리얼 대신으로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으니 내일 아침부터 오트밀 죽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 역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찐 고구마를 간단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아침 공복에 좋지 않은 이유는 고구마의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이 탄닌 성분이 위장에 들어가게 되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고 위장이 평소 좋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속쓰림을 유발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는 70, 군고구마는 90입니다. 특히 군고구마를 아침 공복에 섭취하시게 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서 역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세포 증식을 막는 항암 작용을 하는 등 우리 몸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는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시거나 간단한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번째 음식은 탄산수입니다. 콜라나 사이다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탄산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산수의 탄산이 아침 공복에 위점막을 자극해서 위장벽을 헐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공복의 탄산수 섭취가 만성 위험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게다가 탄산의 팽창하는 성질이 밤새 수축했던 위장을 급작스럽게 팽창시키는 자극을 주면서 급성 위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드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물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은 위장 내의 위산 희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들을 드시기 전에 마셔주면 특히나 좋습니다. 게다가 잠을 자면서 빠져나갔던 수분을 보충해줘서 혈류량을 높여주게 되면서 각종 혈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소들을 소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마실 경우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게 되어서 부정맥 등의 심장 이상 증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냉장고 속의 물이나 탄산수보다 밖에 떠나두었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 몸 건강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감귤류의 과일과 그것으로 만든 주스들입니다. 오렌지, 자몽, 그리고 귤 등은 많은 양의 구연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산 성분이 공복인 상태의 위벽을 자극하고 속이 쓰리는 등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 주스의 산 성분 또한 위산 생성을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벽을 침식하게 돼서 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귤류의 과일이나 주스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간식으로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공복에 좋지 않은 음식은 커피입니다. 저녁에 늦게 주무시는 일을 하신다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머리를 깨게 하기 위해서 빈속에 커피부터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커피는 커피 자체가 산성이기 때문에 위장의 산도가 높아져서 속 불편함, 속쓰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위산과 소화효소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자극제이기 때문인데요. 공복의 커피는 이런 소화액을 축적시켜서 위벽의 자극과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혈당 수치를 높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생성을 자극해서 혈당 수치를 급격히 증가시키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카페인이 철분이나 칼슘과 같은 일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카페인의 흡수를 늦출 수 있는 섬유질이나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지 않은 음식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각 음식마다 좋지 않은 이유가 있고 위장이 평소 튼튼하고 문제가 없으신 경우에는 종종 이러한 음식들을 드시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음식들을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아침 공복에 드신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지 않은 증상이 시작되기도 하니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 가지 음식만 드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은 음식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100세 건강에 더욱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비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